소비재는 결국 중국한테 저희가 뺏기는 수밖에 없다 보고, 중국이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과의 매칭을 좀 봤을 때 조선철강, 반도체 바이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좀 비교를 해서 선별을 해주세요. 사실 저도 질문지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회사 안에서이기 때문에 조금 우회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무장대형 기존의 과잉 투자로 인해서 같이 좀 어려워졌던 쪽에서는 저는 그래도 국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이나 철강은 글로벌리하게 이제 중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생존법을 좀 가져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투자하느니 차라리 국내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강, 화학, 제지, 조선 이런 쪽은 국내가 좀 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이제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좋은 분야인데,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 업체라든지 특수 분야 업체는 별도로 중국과 한국 주식을 같이 가는 전략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는 다른 업체들, 장비나 설계 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좀 같이 가져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혁창신이라든지 에이맥이라든지 중국의 BOE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라든지 궁극적으로 GT 같은 업체들도 다른 쪽 분야긴 하지만 장비 쪽에서 이렇게 보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MSCI 중국 비중이 확대됐을 때 아무래도 같은 신흥국에 묶여있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악영향이 있겠네요. 소비재는 결국 중국한테 저희가 뺏기는 수밖에 없다 보고, 중국이 지금 올해도 그렇게 중국 우려가 있었지만 지수 생각보다 안 빠졌고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계속 샀습니다. 우리나라 계속 빠져나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엄청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라면 더 덩치가 크고 매출이 크고 성장이 더 빠르게 나오는 같은 기업이면 중국 기업을 고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음식료라든지 중국의 일부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컨텐츠나 이런 거 조금 제외한 미디어라든지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수급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통계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팀장님 12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시면서 그리고 또 10년 동안 중국에 직접 사셨잖아요. 네. 중국 통계 믿을만 한가요? 한국과 비교했을 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고용이나 뭐 일부 매크로 데이터는 저희도 굉장히 화가 날 정도로 뭐 발표를 안 한다든지 갑자기 하던 것들이 바뀐다든지 정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고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표가 제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 업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실제로 중국의 통계의 신뢰도는 한국 대비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도 그래서 대형 지표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소비 지표들을 굉장히 세부화해서 시장 지표로 실제 중국 애널리스트들과도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건 뭐냐면, 직접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미국 같은 기업들이 아니면 사실 한방도 어렵고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의심할 수 있고, 검증된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의심을 갖고 받고 실제로 중국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검증을 좀 해놓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본토에서 봤을 때는 검증된 애들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요.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요? 부터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중국 투자의 왕도는 일단 장기 투자를 한다는 마음을 좀 갖고요. 투자하실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이 굉장히 지금 많아져 있기 때문에 일부 업종이나 일부 지역의 지수에 좀 특화된 그런 상품들을 잘 골라서 펀드나 이런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더 먼저 권유해 드립니다. 제 생각에 직접 투자는 좀 스터디가 된 다음에 직접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지수보다 당연히 나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좋은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너무 또 많이 투자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3개, 5개를 잘 골라서 단기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중국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중국 자본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중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위대하기 때문에 40%나 되죠. 같은 경제 규모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비중이 미국이 25%고 중국이 거의 17%, 18%입니다. 경제 규모 차이는 크지 않은데 시가총액 차이는 무려 본토 시장하고 거의 4배가 나죠. 1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늦었고 기업 혁신이 늦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신흥국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40, 50%는 다 중국 주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스터디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해외를 한다면 처음에 간접 투자를 시작하셔서 펀드 투자된 종목들도 한 번씩 보고 그게 좀 자신이 붙으면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한두 개씩 투자하는 거면 우리나라에서 좀 못 얻은 수익률을 대안으로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후강통이나 션강통이라고 해서, 이제 후강통은 홍콩에 커넥트돼서 상해 거래소에 투자하는, 저희로 치면 코스피에 투자하는 거고요. 션강통은 3년 전에 이제 개통이 됐지만 홍콩을 통해서 심천, 우리로 치면 코스닥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거고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3,600개 중에서 1,500개 가까이가 될 거고요. 거의 웬만한 주식들은 하실 수 있고 일부 심천의 창업판이라고 저희 코스닥이라고 잘못 알려진 하이넥스트라는 종목 빼고는 외국인이 대부분의 종목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팀장님은 직접 중국 주식 투자는 하실 수 있죠. 국내는 못하지만. 국내 해외 다 못합니다. 그럼 펀드로 하시겠네요. 네, 펀드로 해야 되고 ETF도 저희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럼 혹시 자녀분들 이름으로 네. 해외 주식 펀드 투자하고 계세요? 네, 저희 홍보같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주는 상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중국 1등주 상품이 있어요. 그거는 애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팀에서 자문을 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중국 1등주 내수 소비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BAT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포함해서 소비재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테크나 이런 쪽도 커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 고려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수 1등주 위주로 된 랩 상품과 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됐는데 누적 수익률 한 거의 50% 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과를 생각보다 좀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전략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